운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젊으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쉽게 뺏어라 이럴 건데, 그냥 차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는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운동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결론적으로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돼요. 결국은 노인 세대가 고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분들이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거 뺏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승호입니다. 오늘은 운전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냐, 요즘에는 이제 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거의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검을 하지 않느냐? CCTV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한문철 그 변호사님이 100만 넘었죠, 그거. 그분이 하시는 블랙박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거의 부검을 하지 않아요.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부검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검했던 케이스는 강변북로를 어떤 여성분이 이제 그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거를 그냥 걸어가다가 사망한 거예요. 근데 왜 부검을 했냐? 차에 치면 당연히 사망하는데 어떤 차가 결정적으로 사망하게 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검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교통사고 그러면 승용차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부검을 하느냐? 거의 부검을 안 합니다. 왜냐면 블랙박스 때문에. 근데 가끔씩 부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이상한 교통사고예요.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막혀있는 도로인데 갑자기 차가 아주 빠른 속도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속도로 그냥 그대로 있고 꽝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안 밟는 거예요. 차가 잘 밀리니까 여러 교통사고가 크게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망한 거예요. 그런 사고가 요즘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람이 없는 도로에서 경계석 꽝 박았는데 경미해요. 교통사고 자체는. 그냥 범퍼가 좀 찌그러졌어요. 근데 사람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하면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올까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사고로 보험으로 처리되면 비용이 훨씬 보상이 많은데, 일반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그냥 질병 사망이니까 어때요? 보험금이 낮아요. 그게 굉장히 핫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차가 누군가를 물피, 뭐 물건이든지 뭐 여러 가지를 손해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73년도에 기아 산업이 소형차를 만들었고요. 본격적인 거는 1975년에 울산의 현대공장, 거기서 76년도에 포니란 차가 나옵니다. 포니란 차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포니 1, 포니 2 다 기억이 나는데, 포니가 진짜 부잣집에 애들이 타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고 당시에 가격이 2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976년도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당시에 이제 지하철 요금이 3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20만 원이면 지하철을 7만 번을 타야지 포니를 한번 살 수 있는 그 정도 돈인 거죠. 제가 왜 갑자기 포니 얘기를 하냐면, 포니가 나오게 되고 쟤네 집 되게 부잣집인가 보다 이렇게 침 흘리면서 봤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카가 된 게 언제냐? 1988년도 올림픽이 기점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자가용, 우리 집에 자가가 있는 타는 승용차가 있다. 이래갖고 자가용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너희 집 자가용 있어? 그러면 있다라고 그러면 부잣집이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마이카의 시대가 있게 됐고요. 그때 차를 샀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1990년대 초반이라고 치면. 그때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돼야죠. 돈을 모아야죠. 왜냐면 그게 꽤 돈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물론 1990년대에 제가 기억나는 젊은 애들이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오렌지족이라고 아세요? 오렌지족이라고 1990년대 초중반 때 부잣집 아이들이 차를 되게 엑셀, 르망 뭐 이런 거 타고 다녔었는데 국산차.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에 가서 야, 타!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유행. 저는 뭐 못 해봤지만 그런 게 유행이었던 시절에 이제 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30, 40대였단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한 이유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94년에 40살이라 칩시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7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젊었고 차를 샀고 이 차라는 걸 사게 되면 그 안에서 독립성, 기동성, 나만의 프라이빗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노인이 됐어요. 그분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이거를 준비한 거는 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꼭 뭐 거의 시류에 편성해서는 아니지만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법의학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댓글에 분명히 뺏어라 이럴 건데 그냥 차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는 말은 그냥 밑에 젊으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쉽게 아니 노인 운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곧 노인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운전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 우리나라 치면 마이카 세대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운동 부족이 생기고요. 왜 걸어다니면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야외 활동에 참여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기동성이란 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부족과 야외 활동 참여 저하에 의해서 그 운동도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신체에 문제가 생겨요. 점점. 그러니까 차를 뺏어버리면, 뺏는다는 표현이 너무 극적이지만 운전을 못하게 한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운동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우울증과 인지 기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인에서는 우울증이 생기면 같이 쌍으로 오는 게 인지 기능 저하예요. 치매.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는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 세대가 고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분들이.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거 뺏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논하기 전에 노인이 되면 노화가 진행되면 뭐가 둘째 떨어져 갖고 문제가 생기느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키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것들의 문제 때문에 운전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 관절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손실이 사실은 우리 이거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노인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손실이 있게 되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힘도 약해지지만 관절도 뻣뻣해져요. 또 관절염이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같은데 좀만 체중이 조금 과체중 이상이 되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 옛날에 안 그랬다고 중년이 되면 일어날 때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20대는 모르시는데 아이고 하는 게 벌써 힘든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 이렇게 빨리 보던 거를 이것도 좀 힘들어지는 거야. 결론적으로. 다리에 특히 문제가 올 경우에는 페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력 문제입니다. 시력 문제는 아마 중년 이상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눈이 침침해져요. 눈이. 그러면서 이게 뭐 백내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력의 변화에 따라서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인 거예요. 밤일 때 사물을 보는 게 분명히 좀 어려워지고요. 또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나 가로등의 눈부심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녹내장,
또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물의 식별이 어려우면서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꼭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에 특히 당뇨 같은 게 있게 되면 눈에 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당뇨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안과나 안경점에서 적절한 렌즈나 운전용 처방받으셔야 된다. 그냥 나 운전 40년째야. 다 알아. 이렇게 해서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이란 건 한 번만 잘못해도 큰 사고가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눈 문제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 세 번째, 청력 문제입니다. 청력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20대만 들리는 소리 막 이래갖고 20대인 척 막 40대들이 들린다 막 이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청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클락션 소리나 아니면 적절한 속도, 주변의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운전이라는 건 단지 보는 것만인 게 아니라 청력 뭐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청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진짜 청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조기에 보청기를 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청력을 더 빨리 잃고요. 또 문제가 뭐예요? 보청기를 안 끼고 운전한다? 이 자체도 큰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청력 문제도 노인의 운전을 어렵게 하고요. 또 약물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약을 먹는 개수가 많아져요. 젊었을 때는 그냥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만 먹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물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그중 일부는 정신을 약간 좀 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혼미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정의원 교수의 노년내과 감속 노화 막 이런 거 보신 분들 약 숫자를 좀 줄여라. 노년내과에 가셔서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실 거예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은 막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그래서 막 이 병원이 약 잘 지어 막 이래서 약을 끌어온 다음에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약 먹다가 이게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사고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응 시간이랑 반사신경이 확실히 저하돼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불빛이 보이는데 얼마나 빨리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이걸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속하게 이 반사신경과 이런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반사신경이 좋지 않은데 뻣뻣한 관절이나 근력 약화가 동반이 되고 시력 약화나 청력 약화 거기다가 약물 문제까지 있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위험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내가 관절이 뻣뻣하다 그러면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약물 처방을 받고 또 졸린다, 뭐 약물이 너무 졸린다 이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방을 받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전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같이 서로를 믿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신호등을 건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운전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적 신뢰가 약간 깨지는, 근데 이게 만약에 신체적 노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노화가 오면 내가 이걸 대비해서 적절한 안경을 교정한다든지 보청기를 찬다든지 그리고 너무 내가 생각해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든지 이런 거를 현명하게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나 사회적으로 물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 내가 이제 저도 노인이 곧 되겠죠. 당연히. 또 이걸 보는 분들 중에 노인분도 계실 테고, 또 노인을 또 부모님으로 두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노화라고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눈, 청력, 관절, 또 뭐가 있었어요? 약물, 또 맞죠, 심혈관, 여러 가지 것들을 꼭 의사와 상담해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자기의 지병이 있으면 눈 같은 거 특히 이런 것들 꼭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차를 좀 덜 타셔야 돼요. 오히려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셔야지 오히려 운전을 오랫동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이죠. 운전을 오래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걸어 다녀라.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셔야지 운전하는 거야.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운전을 한다?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지 힘과 유연성, 관절이 뻣뻣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부터 걸어 다니세요. 가까운 거리는 차 몰지 마시고요. 오히려 가까운 거리일수록 걸어 다니시고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오르막길도 조금 더 연습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스쿼트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치면 정선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저랑 친합니다. 그분 유튜브에 스쿼트 올바르게 하는 자세가 나와요. 하루에 10개씩만 하세요. 그래도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노인분들은. 근데 그런 적절한 거를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을 활동적으로 해라. 그리고 차량을 고려하세요. 만약에 내가 조금 여유가 되시면 기아랑 아니면 가속 페달 뭐 이런 것도 손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손으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문제가 있고 이렇다면 차량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나한테 최적화된 차량이 뭔가를 좀 고려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눈과 귀를 돌보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노인으로 진입하면 눈과 귀 오래 쓰셔야 돼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돼요? 검은 콩 먹는다고요? 뭐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검진을 자주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주 치료를 받고 내가 만약에 뭐가 있다? 치료를 받고 뭐가 없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꼭 진료를 받고 뿌옇다 안 보인다. 근데 운전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교정시력, 안경점을 가시든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운전하기 전에 내가 운전할 상태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세요. 젊었을 때보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조금씩 앞차와의 간격을 조금씩 뭐 그렇다고 아주 뒤로 가서 뭐 뒤에서 빵빵거리게 하는 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씩 내가 이제 간격을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조금씩 간격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느 때 사고가 많이 나냐면 길을 잘 모를 때 사고가 나요. 나오고 그래서 당황해서 페달도 잘못 밟게 되고 그러니 경로를 계획해서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GPS가 있으니까 이러시는데 그래도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나가지 마세요. 저도 50이 넘어서는 비나 눈이 오면 운전을 안 합니다. 그리고 먼 거리는 고속버스나 열차를 타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 음악 같은 거 많이 틀죠. 저도 20대 때 운전할 때는 막 슈퍼맨 막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운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좀 오해가 없이 듣기를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뭘 조심하고 노인돼서 올해까지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화와 운전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거는 꼭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이득이냐? 노인이 돼서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노인분들한테 운전면허를 하던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돼요. 사회적 비용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지워지는 비용이 커지게 돼서 이게 뺏는 게 능사냐? 못하게 하는 게 능사냐? 이게 득실을 따져보면 물론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적으로는 막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거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우리 모두 노인이 되니까 이건 사실은 여러분 한 번쯤 꼭 내가 뭐 30대인데요? 금방 노인 돼요. 파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선의로 이 주제를 받아들이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의 나쁜 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냥 불륜 거예요. 생애 주기에 따라 정책을 어떻게 펼칠 건데 65세면 대부분 은퇴해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생애 주기별 나눔인 거죠. 다만 노화는 옵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